안녕하십니까, 단태입니다. 리플 민코인 댄슬러 SE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단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서적 하나를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기의 과학적 비밀이라는 책이고요. 아직도 아토피 피부염을 못 고치는 사람은 이 책을 안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지 않은 피부과 의사는 아토피 완치의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세기의 과학적 비밀은 한 세기 이상의 의문이 풀리지 않았던 문제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 화면 우측에 있는 두 개의 사진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아토피 원인균이 피부 밖으로 뛰쳐나온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 있는 사진은 그 원인균들이 다시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고 3일 동안에 말라서 죽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아토피는 자기 몸에서 균을 끄집어내서 눈으로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게 101년 된 아토피의 과학적 비밀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100년 이상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죠. 인간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갇혀 있어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과연 인간은 에너지를 창조하는 존재로 진화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세계의 과학적 비밀에서 뉴턴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인슈타인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을 하면 누군가는 틀렸겠죠. 이 저자가 틀렸을까요? 아니면 진짜 우리가 배운 기초 물리학이 틀린 걸까요? 이제 저자는 책으로서 기초 물리학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리학계가 이 저자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걸 입증해야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에너지를 창조하는 존재로 진화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유로 세계의 과학적 비밀을 광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재단 동향입니다. 재단은 어제 분명히 9번째 전자지갑의 1.95%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4.02%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6번 전자지갑에서 구조개를 9번 전자지갑으로 이동시켰고 그 이동시킨 거에서도 이미 한 8천억 개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것도 약 한 8천억 개 팔아서 한 1조 6천억 개 정도를 매각을 한 상태입니다. 재단이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매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오늘은 재단 동향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서두를 꺼냈습니다. 재단이 1조 개의 SEC 코인을 팔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3월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이때 1조 개를 팔았으면 약 한 5,760만 원의 돈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3월 21일 그 해킹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약 한 9%를 팔았습니다. 420조 개의 9%면 37조 개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1조 개에 5,760만 원이니까 그렇죠. 5,760만 원이니까 곱하기 37조 개면은 21억 3,120만 원어치 정도를 팔았던 것입니다. 21억 정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3월 21일 이후에 해킹 사건이 종료되기 전까지 한 개도 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됐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이제 팔기 시작을 했는데 그 소수점이야 0.00006을 기준으로 팔면 1조기에 팔았을 때 4,320만 원. 그다음에 5로 팔았을 때는 3,600만 원이 되고 4로 팔았을 경우에는 2,880만 원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싸게 팔 이유가 없는데 왜 싸게 파느냐라고 생각을 할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재단은 돈을 가지고 재단을 설립을 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에서의 재단은 아직 교환 가치가 형성되지 않은 암호화폐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돈을 가지고 있는 재단이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재단을 이해하려면 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화폐에서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화폐의 본질적 가치입니다. 우리가 10,000원짜리 지폐는 인쇄된 종이에 불과했죠. 종이 한 장에 불과했습니다. 그게 본질적 가치입니다. 본질적 가치가 높은 화폐는 금화 같은 경우죠. 그 금 자체가 가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000원짜리 지폐, 1달러짜리 지폐, 100달러짜리 지폐든 다 그냥 종이에다가 인쇄한 종이일 뿐이고 그것을 본질적 가치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10,000원짜리 지폐나 1달러, 100달러짜리 지폐는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재단을 설립하면 그 가치가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재단의 가치가 있는데 암호화폐 재단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재단입니다. 암호화폐는 아직 본질적 가치는 없고요. 그냥 몇 개의 비트로 이루어진 암호 조합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교환 가치도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걸 팔아서 교환 가치가 형성이 돼야지만 그제서야 가짜 화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재단은 사실은 중소기업 새로 신설된 금융회사 정도이고 그것도 아직 화폐의 교환 가치가 형성되지 않은 암호만 잔뜩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의 재단이 설립이 돼서 점점 교환 가치를 형성해 가면서 재단이 커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겐슬러 SEC 재단은 아주 난관에 봉착을 했죠. 3월 16일 날 시작됐는데 3월 21일 날 해킹돼서 그 한 달 열을 갖다가 해커한테 난도질을 당했고 그 사이에 팔아서 현금화 시켜야 될 돈들이 있을 텐데 그걸 못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3월 16일에 팔았던 소수점이야 0.7개 빼고 8,000대에서만 팔아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살려고 보면 자기네들도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점 가격이 낮아져서 지금 50% 박앤세일까지 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돈을 만들어서 직원들 급여도 줘야 되고 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홍보 활동도 해야 되고 이런 데다 돈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요 근래 한 일주일 사이에 재단이 무리수를 둬가면서 화폐를 그렇죠. SEC 코인을 매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겐슬러 SEC 재단이 갑자기 SEC 코인을 매각을 시작하자 여기에 이제 고래들도 일부 반응을 했습니다. 일부 반응을 했는데 조 단위 이상의 SEC 코인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은 완전히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보고 있고요. 조 단위 이하의 SEC 코인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은 화면에서 보듯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3월 16일 기준으로 보면 8,000대에 팔았던 것을 지금 4,000대에 팔고 있으니까 50% 박앤세일을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갠슬러 ACG 재단이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고 뭐 코인게코에 등록이 되고 또 새로운 거래소에 상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 매수세가 유지될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얼마만큼을 사줘야 이 재단이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충족되는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 단위 이상의 그 코인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은 일단 지켜보자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단위 이하의 그 숫자를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4,000대가 또 오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구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부터는 재단이 뭔가 액션을 취해 줘야 됩니다. 새로운 거래소를 오픈을 한다거나 상장을 한다거나 홍보가 잘 된다거나 이런 그 영업 활동을 보여줘야지만 이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동향입니다. 당연히 재단이 물량을 풀어서 가격을 낮추니까 사람들은 저가에 살 수 있다고 덤벼들어서 볼륨이 많이 늘어서 2조 6,700억 개가 거래가 되어서 랭킹이 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풀린 물량은 410조 개에서 403조 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9번 전자지갑으로 9조 개의 물량이 다시 이전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갑의 개수는 7,315개로 소량 늘었습니다. 이걸 좋다라고 본다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그 재단에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신규 거래소에 상장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이게 그 거래가 늘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신규 거래소 상장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홍보는 아직 코인게코에 등록도 안 돼 있고 이래서 이런 매수세가 계속 유지될지는 장담을 못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적정량의 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구매하시기보다는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권해봅니다. 5월 24일 코인스토어 가격 변동치입니다. 화면 왼쪽에 보면 2048이라고 하는 달러 표시가 있을 겁니다. 앞에 0 다 빼고 2048을 놓고 보면 되는데 그걸 가운데 그래프에 보면 그 밑에 사자 쪽이 22646이니까 2048보다 위에 있죠. 그리고 팔자 쪽은 19534니까 2048보다 밑에 있고 요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게 2048이라고 하는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가격은 조금 떨어져 있지만 사실 1920, 2122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가격을 떨구는 거는 그 일반 고객이 아니고 재단에서 팔기 위해서 떨구는 거 이외에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저 코인스토어에서 팔자고 덤비는 것도 어쩌면 이젠 재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5월 24일 솔로제넥 덱스 거래소의 가격 변동치입니다. 화면 왼쪽에 보면 3,900XRP까지 떨어졌었고요. 지금 현재 3,900XRP로 거래가 맨 마지막에 이루어졌고 사자 팔자 쪽이 4,000에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 4,000대에 계속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계속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재단의 그 상황을 지켜보고 하면서 좀 유동성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지면 솔직히 해커가 팔 때보다는 별로 좋을 게 없어 보입니다. 해커가 초창기에는 뭐 95%까지 폭락을 했었습니다만 95%, 96%까지 폭락을 했었습니다만 오히려 재단이 이걸 판매하면서부터 기존 3월 16일자 가격의 50%를 디스카운트해서 판매하는 거니까 아직까지 원하는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두는 게 좋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 웬만큼 물량을 이제 확보하신 분들은 이제 관망하는 분위기로 돌아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물량을 집어던진다는 거는 재단이 돈이 없어도 되게 많이 없다고 밖에 생각을 못할 것 같거든요. 물론 재단은 기껏해야 지금 한 14, 5% 정도밖에 못 팔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기 코인스토어 재상장 했을 때 사준 물량들도 팔아야 되고 그래서 아마 조금 어렵긴 할 텐데 그러더라도 아무리 솔로제닉 덱스 거래에서 고객이 많이 사준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터무니없이 계속 집어던지는 거는 희망이 없으면 안 사거든요. 근데 지금은 구매자의 구매 욕구에 의해서 이걸 갖다가 계속 소비하고 있는 건데 구매 욕구도 계속 희망이 안 보이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재단에서도 이 점은 좀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재단의 송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전자지갑 9번째 전자지갑을 보면 업비트, 바이낸스, 바이비트, MCX, 비트겟 등 거래소에 많게는 1000XRP, 1200XRP까지도 송금한 이력이 나옵니다. 근데 1200XRP래 봐야 금액으로 따지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1200XRP에 700원만 따지면 84만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렇죠? 84만원에서 90만원. 이런 정도의 돈인데, 이거는 영업비용으로 또는 영업을 위한 어떤 비용으로 나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커다란 이유가 있어서 갠슬러 SEC 코인을 팔아서 빼돌리고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정도 돈이면 영업활동, 홍보활동을 위해서 보냈을 수도 있는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거기까지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고 대신에 재단이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열심히 많은 SEC 코인을 팔아서 돈을 만들고 있다는 건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돈을 만들어서 뭔가에 쓸 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자꾸 돈을 만들겠죠.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기존에 해커 때문에 못 팔아서 돈을 못 만들어서 하고자 했던 일을 못 했거나 재단 운영이 빵꾸가 나서 그걸 메꾸기 위해서 이걸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뭔가 새로운 홍보 활동이나 거래소 유치 활동을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해서 이렇게 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해석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판단했을 때 나는 충분히 이제 코인을 가지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관망으로 좀 돌아서시고 나는 좀 더 가져야 되겠다는 분들은 사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파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이외에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뻔한 코인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베이비 도지 코인인데요.
제가 베이비 도지코인을 산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100만 원을 들여서 샀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코인의 개수가 7,770억 개네요. 예, 7,770억 개를 가지고 있고, 현재 오늘 평가액이 약 180만 원 정도 되니까 1.8배 정도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뭐 더 올라갔는데도 안 팔고 가지고 있고요. 여기 이 그래프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갠슬러 SEC 코인하고 베이비 도지를 비교하면 둘 다 민 코인인데, 베이비 도지는 이제 많은 곳에 상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바이낸스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 바이낸스 상장이 된다면 아마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기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한국에는 아직도 상장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코인의 새끼 도지라 그래고 베이비 도지라고 이름이 붙었고, 그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X에다가 베이비 도지를 갖다가 언급을 했기에 그게 밈 쪽으로 작용을 해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코인에 비해서는 아직 상승폭이 아직 안 나타난 코인입니다. 또 하나는 인도에서 이 베이비 도지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번 그 불장이 온다 그러면 베이비 도지가 그 수혜를 받게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기껏해야 5배, 6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게 최고고요. 시바이누처럼 뭐 10,000배를 간 적도 없고, 도지코인처럼 올라간 적은 더더욱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이 있고, 어느 정도 홍보가 다 끝난 그런 코인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게 보는 두 개의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를 드리고요. 저는 실수로 처음에는 비트겟에서 샀는데, 이거는 사실 맥스 거래소, MXC 거래소에서 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매매 거래로 인해서 떨어지는 부수적인 수량이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적립이 돼서 52주 1년 내내 22번이나 코인의 개수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비트겟에서 사면 코인 증가되는 개수를 걔들이 먹고 안 줍니다. 근데 맥스 거래소는 떨어지는 코인의 개수를 다 주기 때문에 1년 내내 코인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없습니다. 이거는 적당히 올라가면 팔 건데, 적당이란 그 수치가 10배인지 100배인지 1000배인지 10,000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내 마음에 맞으면 판매하는 그런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코인 중에는 아직 상승폭이 아직 안 일어난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인을 왜 소개하냐 하면, 우리가 그 민코인에서 원하는 어떤 그 마케팅을 보여주는 게 베이비 도지하고 시바이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바이누도 그 저가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라왔고, 베이비 도지도 저가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시간을 갈아 넣어서 기다림을 잘 참는 사람들에게 큰 돈이 돼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베이비 도지를 구매하신다면 저는 저 같으면 MXC 거래소를 권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갠슬러 SEC 재단이 어떻게 홍보가 될지 모르지만, 홍보가 잘 돼서 역량을 키우면 이쪽에 더 몰입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투자는 어느 정도 분산해 놓는 게 좋기 때문에 소개하는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101년 된 아토피 피부염을 끝낼 때입니다. 주변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이 책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세계의 과학적 비밀이란 이 책은 아토피 피부염의 과학적 완치를 약속합니다.
단순히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완치되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다만 이 내용을 읽고 철두철미하게 본인에게 맞는 스케줄을 짜서 지켰을 경우에 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치 방법이 나왔다고 해서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아토피라고 하는 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죽일지 알기 위해서라도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완치는 약속하는데 치료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기억하십시오.